여러분들 지금 당장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들어가셔서 이거 바로 떼보셔야 됩니다. 이거 단 한 번도 기존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 문구가 경고 메시지로 나온 적이 없었어요. 주의하세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 대놓고 나오죠. 여러분들 최근에 몇 억 단위의 가산세를 때려 맞으신 분이 있어요. 엄청난 금액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네, 여러분 종합소득세 제가 영상 찍었는데 조회수가 45만이 넘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종합소득세 관련된 고민이 많을 거라고 비춰지는데, 고민만 하시고 실질적인 정보는 하나도 확인하지 않는 분들이 태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들어가셔서 이거 바로 떼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서류가 뭐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라는, 여러분들이 어떤 서류, 말 그대로 어떤 내가 사업을 했다 그러면, 아니면 내가 지금 배달 알바를 좀 했습니다, 뭐 기타 소득이 있어요 라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으셨던 분들은 전부 다 이런 신고 안내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뭐냐? 당신 지금 매출 얼마고 어떤 소득들이 있으며, 그 다음에 기납부 내역, 그 다음에 그 다양한 국민연금보험료나 개인연금저축, 말 그대로 제가 주구장창 말했던 연금저축이나 IRP 이런 거 얼마 넣었는지, 노란우산 공제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오고요. 여러 페이지입니다. 뒤로 넘기면 또 무슨 내용이 있냐? 이런 식으로 당신의 가산세 형태나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사항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 사항은 화면으로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뭘 조심해야 되느냐? 가장 핵심입니다. 결국 조심할 걸 알아봐야 되는 건데, 여기에 경고 메시지가 별도로 뜨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거냐? 자, 화면을 바로 보시면 소득세 개별 분석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의 업종에 대한 특징이나 이런 것도 안내를 해주는데요. 유별나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소득세 개별 분석 자료라고 해서, 당신의 항목은 당신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야. 자,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됐는데 사업과 미디어 관련해 가지고, 여기가 미디어 사업은 뭐로 돈을 받죠? 여러분들 유튜브 수입이잖아요. 말 그대로 유튜브 수입은 뭡니까? 구글, 외국에서 달러로 해서 환산해서 받는단 말이에요. 외화 수취금에 광고료, 개인계좌 수령한 후원금 있으면 누락하지 마 라고 경고 메시지를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경고 메시지를 주는 것 중에 최근에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사업자 대출로 주택 사면 여러분들 조사 나올 거라고 했는데, 이번 5월 달에 당장 이 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사업자 대출 이자 비용 안내. 이거 기존에 단 한 번도 기존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 문구가 경고 메시지로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귀하는 그 밖의 대출자금 등을 이용하여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대출금의 이자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니 근본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사업과 무관한 이자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세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 대놓고 나오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취득하는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봐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인데 이 주택을 취득했다, 근데 사업자 대출과 별개로 나는 주택을 취득하진 않았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메시지가 지금 뜰 수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데 본인의 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 확인하는 분들이 아주 드물다는 거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자 대출 받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26년 6월 30일까지 상환하고 필요 경비에 산입한 이자 비용 제외해서 소득세 수정 신고해라. 그래야지만 세무조사를 포함한 검증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당연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다른 사항들이 뭐가 많이 있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소득률 저조 안내요. 자, 그러면 이게 나오면 공포감에 와닿을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분석하느냐를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귀하는 24년 귀속 주된 사업장의 신고소득률이 업종별, 외항별, 시군구별 평균 소득률 대비 80%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년도 거 신고할 때 너 24년도에 다른 데보다 너 상당히 좀 신고한 게 낮더라 소득률이, 이번 연도까지 잘못 신고하면 너 오해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업종 수익금액 구간별 소재지가 또 나옵니다. 소재지 시군구가 동일한 사업자의 평균 소득률이 7.6%예요. 근데 24년도에 이분이 신고한 건 4.7%입니다. 자, 그러면 이 4.7%가 무조건 잘못된 거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빠지는데, 이 사업장은
2023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회사예요. 그리고 2024년도에 이제 막 사업을 좀 본격적인 궤도로 올리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연도부터 사업이 미친 듯이 매출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개업일자가 23년 11월이었어요. 그러니까 2023년은 솔직히 번 게 하나도 없었고 당연히 24년도도 초반에는 낑낑대면서 이제 막 사업의 구도를 올리려고 했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업종, 다른 수익 금액, 다른 소재지, 같은 소재지에 있으면서 다른 업체에 비해서 당연히 신고 소득률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평균 소득률 7.6%에 80%에 미만한다고 하니까 경고 메시지가 기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사업장이 얼마나 됐느냐, 그리고 내 사업장이 그 해 연도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는가,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자가 몸이 아파서 사업을 운영할 수 없어서 소득률이 확 빠진 적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는 국세청이 다 알 길이 없으니까 어찌되었던 수익 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의 주된 사업장의 평균 소득률이 7.64인데 여기에 80% 고반 것보다 너가 신고한 게 낮아. 그러니까 과소 신고하지 않도록 자세히 검토해서 제대로 신고하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자, 소득률 저조가 그래서 생각보다 많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이제 막 개업했기 때문에 13.8%의 2024년도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평균이 얼마? 26.9%인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이 단순히 이제 어떤 시점에 개업을 했는지, 평균 소득률보다 얼마나 낮은지 이런 것도 보지만 또 깨달아야 될 거는 내가 사업을 한 지 오래됐는데 내가 진짜 어떤 이제 조작도 하나도 안 했고 진짜 솔직하게 쓴 것만 넣었는데도 소득률 저조가 뜨면 오히려 반성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경영 컨설팅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당신 지금 소득률이 너무 낮다라는 건 세금을 탈루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정직하게 넣었는데도 소득률이 낮다? 당신이 지금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의 방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받으시면 오히려 내가 사업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라는 반성을 좀 해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소득률 저주가 계속 80%로 따져요. 업종별, 수익금액별, 소재지별로 해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80%보다 낮으면 이렇게 소득률이 저조하다라고 계속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고요.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거 이겁니다. 증명서류 과소수치 안내요. 귀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2024년도 할 때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증명서류, 말 그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보니까 이런 걸로 당신이 경비를 입력한 금액과 말 그대로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100이었는데 이것보다 실제 경비로 입증해가지고 인정한 거는 뭐 예를 들어서 1억이었는데 1억 5천이었다.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건 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1억이었는데 당신은 2024년도 때 경비로 인정받은 게 5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뭐 1억 7천만 원이었다. 근데 증명서류가 없으면 그 다음에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가 있으면 필요경비 불공제나 가산세 대상이 되니까 증명서류 좀 제대로 챙기세요라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딱 적혀 있잖아요. 얼마 이상 차이? 당신 지금 5천만 원 이상이나 적격 증빙이 없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제대로 소명해? 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 당연히 조심하셔야겠죠. 한 번쯤 제발 확인해 보세요. 자, 그다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신용카드 집에서 긁고 집 앞에서 긁고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 다 업무랑 관련 있게 썼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신용카드 사용 특정 유형, 자, 귀하는 2025년도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용 중에서 우리 국세청에 봤었을 때 사업과 연관성이 부족해 보인다. 특정 유형의 금액을 알려드릴 테니 이거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지출 경비가 맞는지 확인해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증명서류가 없는 것도 5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신용카드 지금 썼다라고 하는 거 우리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보니까 이거 가사 경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 너 개인적으로 쓴 거 아니야? 이거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거 아니냐고 라고 입증을 해주는 게 이렇게 적혀있어요. 보세요. 신변자파 11건. 디테일합니다, 여러분들. 건수가 다 표시가 돼요. 11건이 한 100만 원 정도 되고 가정용품 구입이 115건에 700만 원. 가정을 해볼게요. 당신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왜 세제 산 내역, 린스 산 내역이 여기에 있어? 왜 후라이팬 산 내용을 여기 신용카드로 쓴 거야? 그런 것들이 쭉 나오는 거야. 왜 정육점 가서 고기를 샀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정용품 구입 안내 115건에 700만 원. 업무 무관업소 이용 209건에 800만 원.
대부분 술집입니다. 술집, 고급 술집이나 고급 식당이에요. 개인적 치료. 왜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걸 사업용 경비로 넣으려고 하는 거야? 말 그대로 왜 사업용 신용카드를 통해서 병원에서 썼어? 라는 내용이에요. 이거 얼마? 200만 원. 자, 그 다음에 휴일 사용. 휴일에 일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휴일에 사용했고 79건에 얼마? 이게 아주 커요. 2,600만 원. 전부 다 여러분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이런 거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심야 사용이 655건에 4,800만 원. 아니, 일과 시간 끝났는데 왜 경비가 이렇게나 많습니까? 이거 좀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지금 얼추 계산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 거의 9천만 원에 육박해요. 이게 지금 9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딱 나왔는데 이게 무작정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이 리스트업이 된다 그랬는데 신용카드 가사경비로 썼다라고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게 얼마? 9천만 원이나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좀 생각이 깊어져요. 아, 이게 맞나? 여러분들 이 정도로 매년 이 소득세 개별 분석 자료가 디테일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기장 맡기니까 똑같이 처리하면 돼라고 하셨다가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몇 억 단위의 가산세를 때려 맞으신 분이 있어요. 5억이 넘어요. 5억이 넘습니다. 엄청난 금액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입니다. 증명서류 과소수치 안내, 여기도 마찬가지로 5천만 원 기준으로 우리가 봤었을 때 당신이 적격증빙 없이 넣은 게 너무 많아.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조심히 한번 판단해보고 다시 한번 신고서 넣을 때 적격하게, 성실하게 넣길 바랍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 미가입하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도 이 제재를 엄격하게 가져가죠. 왜냐하면 사업용으로 써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배우자분이 마트 갈 때 쓴다, 뭐 그 다음에 애들 교육기관에 라이딩 뛰러 간다, 이렇게 썼으면 이거 사업용 아니잖아 라고 해서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2024년도에 이렇게 됩니다. 다 차량에 대해서도 어떤 보험을 가입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그러면 손익계산서상 차량 유지비가 확인이 된다. 그럼 차량이 있는 것 같아. 업무용 승용차를 혹시나 2대 이상 갖고 있으면 한 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임직원 전용보험을 무조건 가입해야 돼요. 자, 우리가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 지금 법인세랑 달라요. 법인세는 100% 모든 차에 대해서 임직원 전용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거고, 종합소득세는 한 대까지는 오케이, 한 대는 봐줄게, 두 번째부터는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해. 그래서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쓴다 그러면 보험 가입하고 써 라고 되어 있는데, 두 대인데 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보험, 임직원 전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냐? 그걸 가입해야지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임직원 전용 특약보험에 가입해라. 그리고 성실히 신고해라. 안 그러면 너 이거 불산입 인정해주지 않고 복식부기 의무자는 50%만 인정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메시지 다 떠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야 되고, 업종별로도 주의사항들이 뜹니다. 이건 말 그대로 모든 업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유의해야 될 점들을 알려줘요. 당신 부동산업 하고 있던데 뭡니까 여러분들? 주택 임대업, 비주택 임대업이잖아요. 말 그대로 내가 임대에 놓으면서 돈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업과 관련 없는 가사비용, 뭐 교통비, 차량유지비, 기타 경비는 필요 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넣지 마. 이거 딱 하고요.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 경비인데 주담대는 필요 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주택 관련된 대출 조심하게 쓰십시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알려줘요. 자, 그리고 여기 또 경고를 하잖아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자 비용을 다른 사업소득의 필요 경비로 계상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말 그대로 이자 비용에 대해서 이번 연도는 제대로 쥐잡듯이 잡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도소매업을 한다 그러면 매입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중복 신고하지 않도록 하고, 항상 나오죠. 사업과 관련 없는 가사비용, 이런 것들 조심해서 좀 쓰세요. 우리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소비자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 말 그대로 수입금액 유출, 말 그대로 수익금액에 대해서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말 그대로 누락을 한 다음에 현금으로 캐시로 받아가지고 매출 누락을 한다. 이런 부분들 챙겨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국이나 병원, 미술 매매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건설업도 보시게 되면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지만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이거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한다. 그리고 인건비 지출할 때 지급 명세서 제대로 했는지 전부 확인하고, 항상 디폴트 가입입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가사 비용은 필요 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유의해라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숙박 및 음식점 업입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가족, 친인척 및 직원 명의 계좌를 통해서 수익금액 누락하는 거죠. 사업장으로 받는 게 아니라 가족의 이름으로 매출 받아가지고 누락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들 보는 거고요. 음식점업 같은 경우는 또 면세사업자, 의제, 매입세 공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농민들로부터 비사업자로부터 받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필요 경비할 때 제대로 경비 처리해. 숙박업 하는 경우는 매출 신고할 때 계좌이체로 받은 현금 매출 누락하는 거 빼먹지 말고 제대로 신고하십시오 라고 메시지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 이 업종은 수백 개예요. 제가 몇 개만 대표적으로 갖고 온 건데 전부 다 똑같이 매출 누락과 인건비, 그 다음에 필요경비 누락 이런 것들, 필요경비랑 관련 없는 것들 넣지 말아라 라고 안내사항을 전부 다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스캔해서 하나 올릴 텐데 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 제발 한 번쯤은 떼보시고 남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제대로 한번 신고하시고요. 앞으로 이 정보가 국세청에서 이 정도까지 보고 있구나 하나의 경영 컨설팅 자료로 좀 참고를 하시면 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